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6쪽 볼까요? 교과서 6쪽. 6쪽 전에 한번 5쪽 한번 볼까요? 5쪽 보면 제1편 서론이라고 있죠. 제1편 서론. 그래서 제1편 서론 보면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법의 기본 개념, 두 번째가 제형 법정주의, 세 번째가 형법의 적용 범위, 네 번째가 형법 이론.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특히 그 두 번째 파트 제형 법정주의죠. 거기에다가 별표 3개. 이 제형 법정주의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1번 문제 나옵니다. 문제 1번 문제. 그리고 어렵게 나오고, 또한 최신 판례가 반드시 같이 끼어 있고, 특히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번 문제부터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형 법정주의는 가장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법의 적용 범위죠. 별표 2개. 그리고 네 번째 형법 이론. 그래서 제1편 서론은 형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특히 기본적인 용어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시험에 한 문제, 많이 나오면 2문제입니다. 딱 정해져서요. 제형 법정주의가 한 문제 나오고, 가끔씩 형법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넘겨볼까요? 교과서 6쪽 봐요. 6쪽 형법의 기본 개념이죠. 형법의 기본 개념. 말 그대로 우리 형법의 기본 뜻이 뭐냐? 기본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법이 뭔가? 형법의 의. 앞으로 여러분들 의란 말 많이 듣는데, 의는 뜻이 뭔가? 의미가 뭐냐? 정의라고 하죠. 정의, 의. 두 번째, 형법의 성격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세 번째는 기능이에요. 형법의 기능, 역할이 뭐냐? 역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까? 네 번째, 형벌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온 부분들이죠.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형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대략적인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검토합시다. 첫 번째, 형법의 의의입니다.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얘들아, 형법이 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 보안 처분에 관한 법, 규범의 총체다. 그래서 형법은 개념, 뜻이 뭐냐? 뜻. 범죄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하는 법 규범의 총체입니다. 법 규범의 총체. 이걸 한번. 범죄, 그리고 형벌, 그리고 보안 처분. 그럼 범죄는 뭘까? 우리 대표가 뭡니까? 살인죄지요. 살인죄. 살인죄가 뭔가? 아니면 강간상해죄가 뭔가? 범죄가 뭔가? 살인죄, 강간상해죄가 뭔가? 또 살인죄, 강간상해죄에 대해서 형벌, 사형, 징역 12년. 이에 대해서 보안 처분, 전자발찌 7년. 이런 식으로. 지금 본 것처럼 형법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범죄,
형벌, 보완처분. 강우순이가 살인했어요. 살인죄. 사형, 형벌 사형. 자, 조두순이가 나영이를 강간상했습니다. 강간상해죄. 조두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보니까 이러네. 형법은 범죄, 형벌, 보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벌과 보완처분은 범죄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알다시피 형벌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의 제재예요. 형벌은 과거에 대한 복수지요. 과거에 대한 제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완처분은 아닙니다. 보완처분은 조두순이가 나오면 또 강간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시해야 돼요. 보호관찰. 또 조두순의 성충동 범죄를 치료해야 돼요. 치료 감호. 그리고 전자발찌 채워서 감시해야 돼요. 전자발찌. 이것은 보완처분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장래, 또 범죄,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에요. 예방.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범죄에 대한 대가가 두 가지가 있죠. 형벌과 보완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형벌은 과거에 대한 제재, 복수고, 보완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형벌은, 따라서 할까요? 책임 원칙입니다. 형벌은 책임 원칙. 따라서 합니다. 책임 원칙이에요. 책임 원칙. 형벌은 책임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처분은 비례성 원칙이에요. 비례성 원칙. 그래서 우리 형벌과 보완처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배하는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이 형벌, 책임 원칙. 장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 보완처분입니다. 비례성 원칙.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만 나온 적 있죠? 자, 뭐다? 형벌은 책임, 보완처분은 비례성 원칙.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그러면 형법의 범위가 뭘까? 범위. 어떤 범위가 있을까? 범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범위를 좁게 보는 걸 우리 뭡니까? 협의 형법이라고 해요. 협의, 협소하다. 형법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거, 광입니다. 광의 형법이에요. 그래서 협의 형법, 광의 형법이에요. 협의의 형법은 좁은 의미, 광의 형법은 넓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의 형법을 다른 말로 뭡니까? 좁은 의미 형법. 광의 형법을 다른 말로 넓은 의미 형법. 앞으로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협의, 광의. 그러면 협의의 형법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1953년 9월 18일 법률제 293으로 만들어진 현행 형법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형법은 지금 봤던 좁은 의미의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형법이죠. 특별형법. 뭐가 있습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TV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특별법, 성매매 방지 특별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이런 걸 뭡니까? 특별형법이고, 행정형법이 있어요. 행정형법은 건축법, 식품위생법,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럴 때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이겁니다. 협의. 그래서 이게 일반법이고 요건 뭡니까? 특별법이겠죠. 자, 정리했습니다. 자, 형법이 뭘까? 우리 보니까 형법은 세 가지네. 범죄, 형벌, 보완처분이네. 그리고 형벌은 책임이네. 보완처분은 비례성이네. 그리고 형법의 범위는 좁게 볼 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행 372개 조문의 현행 형법전이고, 넓게 볼 때는 특별형법, 행정형법까지네.
우리는 이거 안 배웁니다. 요것만 시험 범위는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6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가로 1번 형법의 개념, 가로 2번 형법의 범위 있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형법은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형법의 범위하고 개념을 봤으면 형법은 과연 착한 성격일까? 아니면 아주 나쁜 성격일까? 그래서 형법의 성격이 크게, 자, 형법의 성격이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죠. 형법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 체계적 성격이 있어요. 법 체계적 성격. 또 하나는 법 규범적 성격이 있어요. 법 규범적. 법 체계, 전체 법 질서에서 우리 형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면 됩니다. 자, 교과서 6쪽 제일 밑에 있죠? 기억번, 공법. 다음 페이지 니은범, 사법법. 다음에 디귿법, 형사법. 어리을번, 실체법. 형법은 공법이고, 사법, 재판과 관계된 법이고, 형사법, 그리고 실체,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이고, 무엇이 보안처분인가,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법 규범, 형법이 규범으로서, 규범, 사회의 약속으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 볼까요? 제일 처음에 따라서 할까요? 가설적 규범입니다. 가설적 규범. 반대말이 단언적 규범이요. 단언적 규범. 형법은 항상 if, 영어 if, 조건절처럼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렇게 뭐 하면 뭐 한다 형식.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가설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뭐 하면 뭐 한다. 그런데 도덕하고 종교는 뭐 해? 뭐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해? 뭐 하지 마. 그러니까 형법은 봐봐요. 우리 형법 제 250조 보통살인죄. 법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말은 너가 만약에 사람을 살해한다면 뭐 하면 너한테 사형 무기 5년을 때리마 뭐 한다. 이렇게 뭐 하면 뭐 한다 형식.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가설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모든 형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가설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뭐 하면 뭐 한다 형식 이렇게 합니다. 도덕은 야 열심히 공부해. 야 나쁘지 하지 마. 착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뭐 해 하지 마지만 형법은 그게 아니라 뭐 하면 뭐 한다 형식이죠. 두 번째 형법은 따라서 할까요? 재판 규범입니다. 재판. 자, 형법은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자 주목 A가 B의 시계를 절취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한테 징역 10년을 때리고 싶어도 우리 형법 제 329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아니 법조문에 야 절도법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때릴 수 없단 말이에요. 판사가 재판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런 걸 재판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 자 형법은 행위 규범입니다. 행위 규범. 행위라고 행위. 행위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형식.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금지 규범. 금지 규범. 살인죄는 살인하지 마라. 강간죄는 강간하지 마라. 강도죄는 강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형식을 금지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 뭐 해? 하라 형식을 명령
요구규범이라고, 요구규범. 그래서 자, 금지하지 말아야 형식. 우리 형법은 대부분 다 하지 말아야 형식입니다. 살인죄는 살인하지 마라. 강도죄는 강도하지 마라. 강간죄는 강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했다. 하다. 하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아, 봐봐. 칼로 휙 휘두르는 거. 주먹으로 치는 거. 이런 걸 자기라고 하죠. 자기. 이에 대해서 자, 명령은 뭐 해? 자, 우리 집에 나가. 이렇게 주인이 태그 요구했습니다. 나가. 그런데 안 나가고 개겼단 말이에요. 자, 개겼죠? 이 개기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부작이라고 합니다. 부작이.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태그 불응죄 있죠. 태그 불응죄. 그래서 우리 형법의 대부분의 법조문은 다 어떤 형식입니까? 하지 마라 형식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내가 했단 말이야. 하다. 이런 걸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라겠어요. 야, 우리 집에 나가. 그런데 안 했어요. 이런 걸 부작위범. 그래서 형법은 금지와 명령, 자기와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형법은 평가규범이에요.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들은 전부 다 나쁘다고 평가받았어요. 살인죄 나쁘죠? 강간죄 나쁘잖아요. 절도죄 나쁘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쁘다고 평가받았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평가규범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규범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전부 다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쁜 범죄를 할 마음을 개인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뭡니까? 의사결정규범입니다. 그래서 형법을 분석해 보니까 법조문이 뭐 하면 뭐 한다 형식. 가설적 규범. 재판할 때 근거자료, 재판규범. 행위로서 하지 마라 형식과 하라 형식. 그리고 형법에 규정된 범죄는 모두 다 나쁘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요. 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교과서 볼까요 한번? 7쪽에 보면 자, 2번에 1번 가설적 규범, 2번 행위규범, 재판규범, 3번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법의 성격을 봤습니다. 형법은 이런 성격이구나. 가설적 규범이구나. 재판규범이네. 금지하고 명령규범이야. 평가규범이야. 의사결정규범이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됐어요. 그럼 우리 과연 형법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기능, 역할.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자, 따라서 할까요? 보호적 기능. 뭔가를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두 번째, 보장적 기능이에요. 뭔가를 보장해주네. 보장. 세 번째, 사회 보호적 기능이에요. 사회 보호적 기능. 사회를 지켜주네. 세 가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 보호적 기능이요. 교과서 7쪽 봐봐요. 7쪽. 그 7쪽 보면 제일 밑에 보이죠? 가로 1번 보호적 기능. 넘기고 가로 2번 보장적 기능. 가로 3번 사회 보호적 기능. 다음 페이지 4번 규제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소수설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능.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뭔가를 보호해줘요. 보호해줘. 뭘 보호할까? 그래. 이걸 보호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법익 보호요. 법익 보호. 법익을 보호하네. 이 법익이 뭘까? 다른 약자로 보호법익이라고 합니다. 보호법익. 살인죄는 뭘 보호할까요? 생명이죠. 생명. 절도죄는 뭘 보호할까요? 소유권.
시계에 대한 소유권, 강도죄는 재산권. 이렇게 형법은 뭔가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보호법익, 법익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생명, 자유, 명예 이런 걸. 그러면서 두 번째,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합니다. 행위 가치. 말이 어렵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때 꼭 있어야 될 기본 가치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거. 그래서 형법은, 우리 형법이 있음으로써 이 법익을 보호하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또 대한민국의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익 보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범죄 이론. 어려운 말이죠. 범죄에서 빼라는 거예요. 비아닐 비자. 범죄에서 빼라. 뭐 어떤 걸 빼라? 윤리. 형법의 탈윤리합니다. 범죄에서 빼라. 그리고 형법의 탈윤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범죄와 또는 형법의 탈윤리화,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경우지요. 비범죄와 형법의 탈윤리화. 만약에 우리 형법은 아주 나쁜 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것만 규정해서 처벌하지. 예를 들면 피해자 없는 범죄, 동성애 또는 근친상간, 또는 우리 최근에 폐지했던 간통죄, 성범죄 같은 거. 그러니까 성풍속. 부부끼리 성적 진실 의무를 왜 국가 권력이 관장해야 됩니까? 그건 부부간의 윤리에 맡겨야지. 왜 형법이 개인의 가정사에 개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겁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혼빈간, 유부남이 총각 행세에서 혼인을 빙자해서 처녀를 간음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를 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느냐? 그래서 간통죄, 혼빈간을 폐지시킨 것은 바로 뭐다? 비범죄 이론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약물, 먹기 내기 도박,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어디에 맡기자? 그 시대의 윤리 도덕에 맡기고 형법에서 빼버리자. 형법은 아주 나쁜 거,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빼버리자. 이런 걸 갖다가 따라서 할까요? 비범죄와 형법의 탈윤리하여. 그래서 동성애, 근친상간 다 폐지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형법의 보충성입니다. 형법의 보충성. 형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수단서, 마지막으로 발동해야 돼요. 최후수단서. 즉 이런 거요. 만약에 A가 B의 집에서 절도했단 말이에요. 먼저 야 A, 너 이마 왜 절도했어?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그런데 또 절도했어요.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신이 노한다. 종교적으로 교화하고. 또 절도했네. 이번에는 관습으로 교화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집어넣어야겠죠.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형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저히 도덕, 종교, 관습으로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할 때 왜? 너무 강력하니까. 이런 걸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죠. 형법의 보충성이요. 그래서 교과서 8쪽에 표 밑에 보면 가로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있죠. 자, 보충성 원칙. 형법은 마지막으로 도덕, 종교,
관습을 하는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비범죄 이론. 형법은 범죄로부터 아주 나쁜 것만 규정하고 윤리적인 거 있잖아. 간통이라든지 근친상간인데 동성애라든지 이건 그 시대의 윤리에 맡기지 굳이 법이 개입할 필요 없죠. 이런 거 우리 비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비범죄론과 형법의 보충성은 뿌리가 어디입니까? 보호적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이요. 계속해서 형법은 뭔가를 지켜줘요. 보장합니다. 인권 보장 기능. 따라서 할까요? 인권 보장 기능입니다. 즉,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을 다른 말로 범죄인의 마그나 카타라고 해요. 범죄인의 마그나 카타. 자, 범죄인도 아무리 조두순이가 아주 흉악한 범죄, 강간상해를 범했어도 형법에는 있잖아요. 강간상해범 얼마? 12년 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밉다고 20년, 30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법에 규정된 형벌 이하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죠. 또 일반인의 마그나 카타요. 일반인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유부남 A하고 유부녀 B녀가 간통했다.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간통죄는 형법에 없잖아요. 폐지됐지 않습니까?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하지 마음대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인의 마그나 카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형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요. 그래서 암기합시다.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 보장적 기능입니다. 가끔씩 지문에 나옵니다. 현대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 뭐다? 보장적 기능이죠. 그러면서 자 다음에 형법은 범죄로부터 세 번째 사회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방해하고 또 하나 보존한단 말이에요. 보존해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켜줍니까?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할까요? 일반 예방 기능 시작. 일반 예방 기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그래서 주목. 만약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역적 모의라면 어땠습니까? 구족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역적 모의하니까 다 죽여버리거나 안 해야지. 일반인한테 경고한단 말이에요. 위하 경고하는 거 경고. 봐라 절도하니까 뭐한다? 손목을 절단하구나. 시범 케이스. 간통하니까 불태워 죽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잔혹한 형벌 집행을 통해서 일반인을 뭐합니까? 위하한단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다? 범죄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 예방기능이죠. 이에 대해서 특별 예방기능이에요.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 조두순이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범죄인을 개선 교화시켜서 제사회와 갱생시킨다. 갱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해야지. 교육. 그래서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 예방 기능은 범죄자한테 형벌을 집행해서 그래 절도하니까 감옥 6년 시키네. 간통하니까 불태워 죽이네. 역적모니까 다 죽여버리네. 조심해야지. 일반인의 범죄를 억압하고 특별 예방은 범죄인 개선 교화시켜서
다시 갱생해서 사회에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호적 기능. 자, 따라서 할까요? 보호적 기능. 그래서 비범죄론 형법의 보충성.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일반인의 마그나 카르타, 인권 보장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보존하죠. 일반 예방 기능, 특별 예방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 이 세 가지 기능은 서로 뭐다? 갈등 대립관계입니다. 갈등 대립관계예요. 갈등 대립. 즉 이걸 중시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걸 중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법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수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장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장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호적 기능과 사회 보호적 기능을 조화해야겠죠. 그렇지? 조화하는 거, 조화. 이런 것이 이래야만이 형법이 올바른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보호적 기능, 그러니까 인권 보장,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면서 보호적 기능, 사회 보호적 기능을 조화하는 것. 그래야만이 형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경우죠. 자, 형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 뭐다? 보호적 기능.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비범죄론 형법의 보충성. 두 번째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거 보장적 기능. 일반 예방, 특별 예방과 관계된 거 사회 보호적 기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법의 기능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벌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이런 형벌 제도, 또 이걸 통해서 형법의 발전을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발전됐을까? 우리 교과서 9조 표 있죠. 옛날에 순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문제 안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 형벌의 발전. 옛날에는 있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복수시대였어요. 복수시대. 옛날에 원시시대는. 그래서 그때는 복수기 때문에 탄리오 법칙.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동해보기였어. 탄리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복수니까 속죄시대. 속죄형. 그래서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 속죄형 제도.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했단 말이에요. 범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가 위하시대요. 자, 고대 국가죠. 고대 중세. 위하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개인이 형벌 가했어요. 개인 사형. 사형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개인사. 개인이 형벌 가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형벌 가했는데 아니다. 자, 공형벌 제도. 공형벌. 국가가 형벌을 관장합니다. 형벌의 국가죠. 형벌의 국가와 형벌을 국가가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 일반 예방주의요. 일반 예방주의. 그러면서 자, 제형 전단주의요. 범죄 형벌은 왕이 정하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제형 전단주의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위하시대 중세에서는 국가가 형벌을 관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범 케이스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행사했어요. 형벌권을. 그러다가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박해시대가 있어요. 박해시대. 자, 근대 국가죠. 박해시대. 계몽주의 철학. 안 되겠다. 형벌을 법률화시켰다. 형벌의 법률화. 형벌을 법률화시켜?
뭐라고 했습니까? 제형 법정주의. 제형 법정주의. 그래서 옛날에는 제형 전단주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제형 법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 미리 정해야 된다. 제형 법정주의. 그러면서 제형 법정주의면서 이때만 해도 형벌을 법률화시켰죠. 그러면서 응보형주의, 복수. 그러다가 오늘날은 뭡니까? 과학시대입니다. 과학시대.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실증적, 과학적 연구하죠. 그래서 과학시대는 형벌을 개별화시켜요. 개별화. 형벌의 개별화. 즉 개선 가능한 자는 개선시키고 개선 불가능한 자 영원히 격리시키고 순간범, 즉흥범은 야 하지마 이렇게 위화 경고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하면서 여기서 형벌의 개별화. 그래서 범죄를 과학적, 실증적으로 연구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특별예방주의죠. 특별예방주의. 그러면 주목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옛날에 이렇게 바뀌었죠. 복수에서 뭘로? 위화로. 위화에서 박애로. 박애로에서 과학. 옛날에 10년에 한번 이 순서 나왔는데 요즘 이렇게 안 나오고 대신 형벌은 뭐예요? 속죄형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반 예방주의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응보형주의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특별 예방주의로 바뀌었죠. 이런 흐름. 옛날에는 개인이 형벌을 가했죠. 사형. 국가가 형벌을 간다가지고 형벌을 법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개별화시키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쪽? 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그 표 있죠? 표. 복수시대, 위화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형법의 기본 개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형법의 뜻이 뭔가? 개념. 두 번째, 형법의 성격이 뭘까? 가설규범, 재판규범, 금지규범, 명령규범,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또 세 번째, 형법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가? 보호하고 보장하고 사회를 보호하죠. 특히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장적 기능, 인권 보장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형벌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복수시대, 위화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